그래서 2점짜리 슈가 2점짜리 숫은 3점짜리 슈보다 2배보다 5개 더 많이 넣었다고요. 더 많이 넣어 총 52점을 득점한다고 했을 때 3점짜리 슛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2점짜리 슛을 넣었던 횟수가 3점짜리 슛의 2배에 5번 더 많이 했던 건가요? 2배보다 5개 더 많이. 2점짜리 슛은 3점짜리 슛을 했던 것보다 곱하기 2배 했다가 플러스 5가 오면 됩니다. 그게 뭘? 예부들은 3점짜리 슛을 한 번 했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봤을 때 2점짜리 슛을 7번 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그러면 2개 하고 5개가 아니야 5번. 더 5개 더 많이 넣었다는 그러니까 슛을 5개 더 많이 넣었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3점짜리 슛을 한 번 던졌을 때 2점짜리 슛은 3점짜리 슛을 넣은 횟수에 곱하기 2하고 플러스 5 하면 그러니까 저 5개랑 2배에다가 5개란 게 슛을 넣은 게 3점짜리 슛을 넣은 것의 2배에 플러스 5번을 더했던 거. 저 두 번째에서 3점짜리 슛을 넣은 개수인가요? 총 52점을 획득했고 3점짜리 슛의 개수라고 적혀있는데 3점짜리 슛을 넣은 횟수인가요? 그럼 비례식을 세우게 되면 3점짜리 슛을 통해 얻은 점수는 3x가 되고 2점짜리 슛을 통해 얻은 점수를 비례식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2x 플러스 3x 플러스 2 곱하기 2x 플러스 52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잠시만. 저식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저 방정식. 어디 부분이 이 방정식 중에서 어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저기 EX는요? EX는 먼저 3점짜리 슛에 2배하고 5배 더 많다고 했으므로 3점짜리 슛에 2배 한 것이 EX가 되고 5배 더 많이 5개 더 넣었다고 했으므로 플러스 5를 해주고 그것이 2점 슛을 던진 횟수이므로 그 앞에 2를 써줍니다. 그러므로 동면끼리와 계산하여 GX는 42의 값이 되므로 3점짜리 슛의 개수는 6개입니다. 그럼 3점짜리 슛은 6번 넣은 거예요? 이제는 로브 시합에서 2점 슛은 3점짜리 슛의 2배에 5번 더 많이 넣었다고 했고 총 점수를 52점 득점했을 때 3점짜리 슛을 넣은 횟수는 몇 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x를 3점짜리 슛을 넣은 횟수라고 하고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3x 플러스 2 곱하기 2x 플러스 5는 52와 같다는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2 곱하기 2x 플러스 5는 2점짜리 슛을 3점짜리 슛의 2배에 5개 더 많이 넣었다 으로 2 곱하기 x에다 더하기 5를 한 값에 2배를 해줘야 합니다. 어디가 2배란 소리야? 그러니까 2x 플러스 5를 한 값에 2배를 해줘. 걸어붙게 써있는 이 의미가 2배의 의미예요? 그 2점 슛으로 곱하기 2를 그럼 2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수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x합의 개수죠? 네. 네. 그 3점짜리 슛의 개수를 구하고 3x를 써줘야 합니다. 괄호를 풀어주고 동면끼리와 계산을 주게 되면 7x는 42라는 방정식 나오게 되고 그때 x는 6이 되므로 3점짜리 슛은 6번 넣었어요. 이 문제는 A 회사의 복사기인데 이건 매달 기본료는 3만
3만 원에다 한 장당 6원의 사용료를 더하여 내리려고 하고, 이때 1000장을 초과하면 한 장당 20%씩을 할인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어느 달에 기본 요금과 사용료를 더한 것일까? 더하여 42,720원이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몇 장을 복사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000장을 복사했을 때 금액을 구해줘야 합니다. 매달 기본 요금이 3만원씩 있다고 하였고, 한 장당 6원의 사용료라고 했으므로 3만 더하기 6 곱하기 1000을 해주어 36,000원이 1000장을 복사했을 때 금액이 됩니다. 잠시만요. 이때 어느 달에 기본 요금과 사용료를 더하여 42,720원이 지불했다고 했고, 어느 달에 지불한 금액은 1000장을 복사했을 때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1000장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달에 복사한 장수의 x라고 하고, x를 사용한 식으로 어느 달에 기본 요금과 사용료를 더한 값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주게 되면 36,000 더하기 x 마이너스 1000 곱하기 6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20은 42,720원과 같다는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느 달에 기본 요금과 사용료를 더한 지불한 금액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주게 되면 36,000 더하기 x 마이너스 1000 곱하기 6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20은 42,720과 같다는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36,000 잠깐만 기다려봐. 저 식 이해되니? 각각 모두 다 이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 그리고 질문해. 이때 36,000은 1000장을 복사했을 때 금액이고, x 마이너스 1000은 어느 달에 1000장을 넘게 복사했으므로 더 복사한 장
계산하는 것이고 곱하기 6은 한 장당 6원의 사용료가 있다고 했으므로 곱하기 6을 해주게 되고 100분의 100 마이너스 20은 한 장당 20%를 할인한다고 하였으므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6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20을 계산해주게 되면 5분의 24가 되고 5분의 24 곱하기 x 마이너스 1000이 됩니다. 괄호를 풀어주고 5분의 24를 내주게 됐을 때 5분의 24x 마이너스 4800이 되고 동료 길이로 계산해주게 되면 5분의 24x는 115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x는 2400입니다. 이 어느 단에는 1400장을 복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 요금 3만 원에 한정당 6원의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했을 때 천장을 초과하면 한정당 20%를 할인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달에는 기본 요금 플러스 사용료를 해서 42,720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달은 몇 장을 복사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천장을 복사했을 때의 금액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기본 요금인 3만 원에 한 장당 6원의 사용료가 있으므로 6 곱하기 1000을 해줘서 36,000원이 천장을 복사했을 때의 금액이지만 그 달에 사용한 금액은 42,720원이므로 천장보다 더 많이 복사했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주게 되면 36,000 더하기 x-1000 곱하기 6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20은 42,720이 되므로 36,000 더하기 위에 있는 식에 대한 설명 필요합니다. x가 무엇입니까? x는 그 달에 몇 장을 복사했는지를 x로 나타내는 그리고 그 장에 마이너스 1000을 해주어야 6원의 사용료에 20%를 할인한 값에 더하기 36,000을 해주어야 42720이 나오게 42,700 36,000 더하기 5분의 20 그러므로 36,000 더하기 5분의 24 곱하기 x 마이너스 1000은 42,720이 되고 동량끼리와 계산하여 5분의 24 x는 11,520이 되므로 그 달은 2,400장을 복사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로가 8cm, 세로가 6cm, 높이가 hcm인 뚜껑 없는 정육면체 모양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그것에 부피죠. 부피가 138세제곱센티미터가 되었을 때 옆면과 윗면의 두께가 1cm를 일정할 때 h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모양의 정육면체 모양의 물통에 물을 가득 모두 다 채웠을 때 138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부피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 물통에 물을 가득 남는 곳 없이 채웠을 때 부피가 138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공간이
아는 부분이 빈 공간이 있는 곳이란 건가? 네. 그럼 그 이 안에만 남아있는 부분의 부피가 138제곱센티미터. 잠깐만. 지금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있었지? 끝까지 들어야 돼. 질문하세요. 그러면 저기 지금 색칠된 곳이 앞에 보이는 곳의 옆면들이랑 보이는 곳의 옆면들은 다 색칠돼야 되는 거야. 그냥 물통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비어있어요. 여기 나머지 부분은 뚫려있지 않고 막혀있어요. 그 그림을 지금 어디에서 본 모습이에요? 왜 지우니까 지우지 말라고 했지? 그럼 다시 그려줘. 설명하기 위해 적었던 것을 자꾸 지우지 마세요. 알겠죠? 설명하기 위해 첨부해서 자꾸 썼던 것들이지 네. 지워버리지 마세요. 그럼 138 세제곱센티미터는 어디에 전부 다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 물이 들어가는 부분의 부피가 138제곱센티미터입니다. 여기 색칠한 부분의 부피가 138제곱센티미터. 이 그림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 물이 들어가는 부분의 부피가 138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였으므로 일단 먼저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길이를 구해주어야 합니다. 옆면과 밑면의 두께가 1cm를 일정하다고 하였으므로 이 가로 부분이 8cm라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 10cm과 이 부분 10cm가 총합하여 2cm였으므로 빼기 2를 해주고 세로도 같은 방법으로 빼기 2를 해줍니다. 하지만 높이는 밑면 부분에서만 1cm가 차이 나므로 h-2를 하여줍니다. 잠시만요. 두께란 게 저 바깥쪽이랑 안쪽에 물이 튀어지는 공간의 사이가 1cm란 건가요? 여기도 네. 그러면 그러면 가로가
H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부분이 부피가 그러면 여기가 6cm가 되고 세로에서는 4cm, 높이에서는 h-1cm. 어디가 아 저기 그러면 저 부피가 138 세제곱센티미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해주기 위해서 저 6cm, 4cm, h센티미터 빼기 1cm 해주는 건가요? 6cm, 4cm랑 h-1cm가 어떻게?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피가 138 세제곱센티미터인데 부피를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이용해서 h를 구하기 위해 빼기 2cm에서 6cm 해주고 4cm 해주고 h-1인 건가요? 이게 6cm에 뭐 6cm에 4cm에 h-1cm. 저 위에 이거는 그대로 가로 세로 높이 구하는. 근데 그게 부피를 구해주기 위한 가로 세로 높이인가요? 아니면 부피는 이미 좀 구해져 있고 h로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h를 구하기 위해서 부피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해주는 건가요? 부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게 부피를 구하는 식을 사용해서 h로 구하는 거야. 여기 식에 나와 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구하는 식이 부피를 구하는 식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6 곱하기 4를 먼저 해주고 식을 더 간단하게 구해주기 위해서 h-1만 남겨주고 24를 이항시켜주어 나누기 24로 바꿔주어 곱하기 24분의 1을 해주어 약분해주어 약분해주면 4분의 23이 됩니다. 그러므로 h의 값은 4분의 27입니다.
두꺼운 정육면체 모양의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에 물이 채워지는 곳의 부피가 138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연면과 밑면 두께가 1cm로 일정하게 때 H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부피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부피를 이용하여 H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옆면과 밑면의 두께가 1cm로 일정하다 하였으므로 물이 채워지는 곳의 가로의 길이는 8 빼기 2를 하여 6cm, 물이 채워지는 곳의 세로의 길이는 6 빼기 2를 하여 3cm, 부피는 빼기 1cm를 하여 H-1cm가 물이 채워지는 곳의 부피가 됩니다. 왜 H-1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땅 그 위에서 봤을 때 가로랑 세로는 안에 채워지는 곳에서 두 군데를 빼줘야지 나오게 되는데 높이는 한 꼭지점에서 아래 꼭지점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곳에는 1cm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그림에서 설명해볼래? 왜 H-1이에요? H-1인 이유는 그 정육면체 모양의 높이가 잠깐만, 일단 이거 정육면체야 아니야? 그림을 보세요. 정육면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직육면체.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입니다. 높이가 왜 H-1이 되죠? 높이 그 물이 채워지는 곳의 높이가 H-1이니 H-1인 이유는 지금 직육면체의 모양의 물통의 원래 높이가 Hcm인데 이 Hcm에서 옆면과 밑면의 두께가 모두 이쪽이 1cm라고 했으므로 근데 무슨 상관이야, 높이인데? 높이도 옆면은 상관이 없잖아. 옆면이 상관이 있죠. H-1이잖아요. 어? 옆면하고 높이가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면과는 상관이 없고 그 밑면의 두께 상관이 있는데 옆면과 밑면의 두께가 일단 일정하고 밑면의 두께가 똑같이 1cm가 되는데 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직육면체 모양의 물통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밑면의 두께가 1cm이므로 마이너스 1을 줘야지 그 속에 높이가 나오는 거죠. 바닥면에 있는 것만 두께가 적용이 되고 윗면은 적용이 되지 않죠? 네. 네, 뚜껑이 없기 때문이죠? 네. 네. 밑면 두꺼운 준비했을 때 부피를 구하는 식을 세워보게 되면 6 곱하기 4 곱하기 H-1은 138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6 곱하기 4를 하여 24가 되었고 24를 5변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나누기 24가 되므로 곱하기 24분의 1로 바꿔주어 약분하게 되면 4분의 23이 됩니다. H-1이 4분의 23이므로 H는 4분의 27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느 마트에서 과자를 사려고 했을 때 이 과자를 6개를 사면 660원이
4개를 사면 460원이 남는다 했어요. 근데 과자를 5개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하는 문제. 수정 좀. 과자 한 개의 가격을 x라고 두고 식을 세우게 되면 6개 사면 660원이 부족하다 했으므로 6x 마이너스 660은 4x 플러스 460과 같다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6x 마이너스 660과 4x 플러스 460을 모두하게 되면 원래 있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동료끼리 모아 계산해주게 되면 2x는 1120이 되고 x는 560이 됩니다. 따라서 과자 한 개의 가격은 560원이 됩니다. 원래 있는 돈을 구해줘야 해도 x 마이너스 660이 원래 있는 돈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x를 대입하게 되면 6 곱하기 560 마이너스 660과 같으므로 2,700원이 가지고 있는 돈이 됩니다. 과자를 5개 산다고 했으므로 560 곱하기 5를 하여 2,800원이 과자 5개의 가격이 되고 2,800 마이너스 2,700을 하여 100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00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x가 과자의 가격. 과자 한 개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마트에서 과자를 사면 6개를 사면 660원이 부족하고 4개를 사면은 460원이 남는다고 할 때 과자 5개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 6개를 사면 660원 부족하고 4개를 사면 460원이 남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6x 마이너스 660은 4x 플러스 460과 같다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동량끼리 모아 계산하여 2x는 1120 되고 x의 값은 560이 됩니다. 그러므로 6x 마이너스 660에서 x의 자리에 560을 대입하여 6 곱하기 560은 마이너스 6,600의 가진 돈이 되므로 가진 돈은 2,70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과자 5개의 가격은 5 곱하기 560을 하여서 280원이 되고 과자 5개의 가격에 마이너스 자신이 가진 돈을 빼게 되면 100원이 남으므로 100원이 부족합니다.
모양에서 두 번째 모양은 위와 오른쪽에 각각 성냥개비를 이용을 하여 정사각형 하나씩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더 추가를 한 모습이에요. 이때 성냥개비가 모두 220개가 있을 때 이걸 모두 사용해서 만들게 될 경우 몇 단계의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규칙을 이용하여 대응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단계에서 모두 사용된 성냥개비 개수는 16개예요. 4개에다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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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에다가 11을 플러스하면 16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추가된 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모두 16개의 성냥개비를 이용하였고 2단계에서는 기존 16개에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가 더해졌어요. 그리고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추가됐던 6개에다가 또 6개가 또 추가가 되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6이 한 번 있으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6이 두 번 곱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곱해진 이 횟수는 단계에서 마이너스 1이에요. 이해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6이 아니 질문을 해. 질문인데 질문. 6이 더해진 횟수가 단계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게 새로 추가된 성냥개비 개수.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단계에서는 몇 개가 될까요? 4단계식은 어떻게 될까요? 16 플러스 6 곱하기 3. 그렇게 됩니다. 지금 6이 변화가 되고 있지? 이게 변화된 값은 단계의 마이너스 1이야. 단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n번째 식은 n번째 사용한 성냥개비 개수를 구하려면 16 플러스 6 곱하기 n-1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6에는 플러스 10이 나오게 됩니다. 6하고 n을 곱하면 6n이 되고 6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6n하고 16에서 6을 빼게 되면 10이 되니까 6n 플러스 10이 돼요. 이때 총 사용된 개수가 220개이므로 이 식에다가 이 식을 이용을 하여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은 6n 플러스 10은 22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상상 이항하고 양변 6으로 나누게 된다면은 n의 값은 35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35번째 단계에서 220개의 성냥개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오게 되네요. 질문 있나요? 어떤 거? 6n 플러스 12. 6n 플러스 12? 12 이거요? n번째 성냥개비의 n번째 모양의 성냥개비 사용된 개수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성냥개비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는. 몇 개씩 늘어나죠? 1단계씩 늘어날 때마다 몇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6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또? 그러면은 6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단계 마이너스 여기요? 예린이 됐나요? 예린이 먼저 발표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성냥개비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220개의 성냥개비를 모두 이용했을 때 몇 단계에 더 여기까지 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먼저 1단계일 때를 보았을 때는 성냥개비의 개수가 16개가 됩니다. 2단계일 때는 성냥개비의 개수가 6개가 늘어나게 되고 3단계일 때는 12개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냥개비의 개수는 16 플러스 6 곱하기 단계 마이너스 1을 한 것이 단계별 성냥개비의 개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식을 정리하게 되면 16 플러스 6의 마이너스 6이 되고 6의 플러스 10이 됩니다. 220개의 성냥개비를 이용한다 했으므로 식을 세워보게 되면 6n 플러스 10은 220과 같다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10을 이항하여 6n은 210이 되고 n은 35가 되므로 35단계가 됩니다. 종욱이 나와세요. 이번에는 220개의 성냥개비를 모두 이용했을 때 몇 단계의 도형까지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단계에선 성냥개비가 16개 필요하고 2단계에선 사각형 2개가 더 추가되어 있으므로 16 플러스 6이 되고 3단계에서는 또 다른 사각형 2개가 생겨 16 플러스 6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으로 16 플러스 6 곱하기 단계인 n-2를 해야지 단계별 성냥개비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6 플러스 6n 마이너스 6은 6n 플러스 10이므로 6n 플러스 10이 단계마다 성냥개비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220개의 성냥개비를 모두 이용하는 단계는 6n 플러스 10은 220이 되므로 6n은 210이라는 값이 나오므로 n의 값은 35이므로 성냥개비